안녕하세요, 연아민들. 2025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적용학습 인문예술 세 번째 지문 코나투스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암국어 강사 김정연 실장입니다. 전체적으로 4문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고 철학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이과 친구들 특히나 좀 난감했을 것 같은데요. 1문단부터 잘 정리해 가면서 읽어봅시다. 자, 코나투스는 정의부터 나오네요.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자기 존재 보존이란 게 뭐지? 계속 읽어보면서 감 좀 잡아야겠네. 서구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수천 년에 걸쳐서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왔대. 그러니까 좀 전통이 있는 거구나.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학파는 코나투스를 생명체의 자기 보존 욕망으로 봤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스로에 대한 애착 그리고 보존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는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이게 자기 존재 보존 경향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물체로 따졌을 때는 삶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자기 존재 실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하지만 스토아파는 코나투스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보조사만 이런 거 붙여져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동물만 가지고 있는 거구나. 뭐를? 코나투스를 스스로에 대한 애착과 보존 의지를. 근데 이후에 중세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대두가 되었는데 동물뿐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적 사물이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모든 유기적 생명체는요 자기의 실존을 지속하려는 욕망을 갖는다라고 보고 있었대요. 자, 유기적 생명체라고 했는데 모든 유기적 생명체라고 하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스토아학파에서 중세 스콜라 철학 어떻게 달라졌어?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는 대상의 범위가 조금 확장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확장 계속 이어집니다. 중세 이후의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다 라고 하는 기존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견해가 달라지진 않았어. 코나투스를 유기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기물도 가진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생물도 가진 속성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르네상스 철학자들 입장에서는요 바다의 이런 철썩거림, 밀물과 썰물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뭐라고 설명한다고? 코나투스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바라봤나 봅니다. 자, 또한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인본주의를 추구했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인간이 욕망은 들어온 거야 라고 생각했던 종교와는 좀 달라졌어요.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의 욕망이잖아.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문단 읽어봤는데 일단 1문단에서 드러나는 특징은요.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부터 해서 중세 스콜라 철학, 그 다음에 중세 이후의 르네상스 철학자들, 그 다음에 2문단 아직 안 들어갔지만 2문단 들어가면 근대 철학자들까지 이어지는 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심 개념인 코나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통시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 같은 시대 안에서는 공시적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는 통시적이다, 통시적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에 나오니까 지금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면은 이런 1문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위주로 좀 봐둬야 되느냐? 통시적인 흐름이 있다. 시간별로 어떤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점 위주로 보는 거야.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동물만 이었고 스콜라 철학은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적 생명체, 그러니까 생멸이면 다 된다라고 봤고 르네상스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도 포함이다, 무생물도 포함이다. 점점점 범위가 확장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2문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고 하는 코나투스의 의미는 근대 철학자들에게까지 이어졌대.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진 않았어. 그런데 달라진 건 관점이었던 거야. 지금까지는 생명체의 욕망 이런 철학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근대 철학자들 입장에서는요. 근대 철학자들이 자연과학 연구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 나머지 자연을 이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관점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무기물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르네상스의 인식을 이어봤는데 이거 다
달라진 거 아니야. 계속 이어받았어. 그래서 뭘 볼 거냐면은 무기물, 그러니까 무생물, 그런 물체들이 운동하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정지 상태, 아니면 등속 운동하는 상태, 아니면 가속도 운동하는 상태,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코나투스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근대 철학자죠. 데카르트가 나왔어요. 데카르트는 어떤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자고 하는 그런 속성을 코나투스에 의한 거라고 바라봤대. 우리 과학 다 배웠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현재 상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우리 이거 관성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이때 코나투스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외부적 힘이 간섭하지 않을 때 날아가는 공이 나왔구나. 관성에 따라서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지속하는 거는 방향과 운동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기 보존의 욕망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코나투스라는 게 물체 운동에 적용돼 있는 구체적인 사례였던 겁니다. 데카르트는요, 근대 이전의 학자들과 다르게 자, 나레이 법비야. 그럼 당연히 B가 중요한 거지. 자, 이 뒷부분 중요해.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 삼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어떤 물체의 상태를 설명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전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체가 왜 생명 활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 생명의 욕망이 있다, 뭐 자기 보존의 욕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물체 같은 경우에는 등속 운동한다, 정지 운동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생명체 욕망 이런 거 얘기하긴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의미를 제외하고 같이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설명했다. 단순히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홉스도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나투스를 활용했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홉스도 뭐야? 근데 철학자니까 당연히 자연 이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네. 홉스는 코나투스를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 운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맨눈으로 확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코나투스 낱낱이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들어. 대신에 어떻게 관찰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운동은요, 자연의 운동을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갔으니까, 자, 이거는 코나투스의 오케이 하나가 아니라 집합이라고 설명을 한 거야. 자, 홉스는 걷기, 말하기 같은 인간의 움직임도 전부 다 뭐냐면은 코나투스에 의한 거라고 봤대. 생물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해? 자, 코나투스로 설명해.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은 심장을 통한 혈액의 순환 등등등. 자, 등 뒤에 나온 거 이게 중요하지. 인체의 자기 보존을 위한 생명 운동. 이게 뭐야? 생물학적인 내용이잖아. 자, 이런 것들은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 됐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홉스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인간의 자기 보존 욕망이라는 것도 생존이라는 방향성을 갖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생명체의 생명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코나투스를 활용한 게 홉스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 문단에서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데카르트랑 홉스였어. 그러면 데카르트랑 홉스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설명해주고 있잖아. 이렇게 친절하게 병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그러면은 각각 인물들의 설명하는 방식과 인물들 간에서 조금 차이점 보이는 지점, 이런 게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문단 넘어갈게요. 코나투스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근대 철학자는 스피노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 때 나는 뭐 한다고 그랬었죠? 한 그루에 사과나무 심는다고 했었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너무 옛날에 생활과 윤리, 그 윤리와 사상을 해가지고, 자, 스피노자 역시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코나투스를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코나투스의 개념 자체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스피노자에 따르면은 실존하는 것은 신 또는 양태다. 자,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자. 그게 뭐냐면은 신 또는 양태가 있대.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주여 용납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대신에 누구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그 자체, 그걸 신이라고 봤대. 그러니까 무한한 속성을 가진 유일한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그럼 무한한 거는 유일하게 신밖에 없다, 이 말이네.
근데 이러한 실체의 여러 속성이 무한 아니야 유한한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은 양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스피노자가 바라보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양태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게 실존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라고 했었어. 자,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자연 그 자체라고 봤었어. 자연 그 자체. 그리고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속성들이 유한한 형태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양태인 거야. 오케이. 유한한 형태로 무한한 게 나타난 거. 라고 보면 되겠네. 이 양태에 속한 건 뭐냐면은 인간이나 기타 모든 사물들이 속한다라고 바라보네. 오케이. 그럼 양태에는 인간도 속할 수 있고 모든 사물들, 기타 모든 사물들도 속할 수 있구나 라고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잘 따라와야 돼요.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모든 양태가 자신을 보존하려는 성향이라고 바라봤다. 오케이. 이런 양태기만 하면은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네. 코나투스 가지고 있음. 있음. 코나투스가 없다면은 양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자기 보존 욕망이 없으면은 그 본질 자체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스피노자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물도 양태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범위가 무기물까지 포함시키는 범위구나. 유기물 있고 무기물이 있어요. 인간도 유기물에 속하지만은 인간과 기타 사물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거니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좀 써놨어요. 자, 모든 무기물도 양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쌤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자, 무기물이 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무기물의 대표로 뭐가 있을까? 컵 이런 것들이 있겠지? 컵. 자, 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자, 물체를 담는다라고 하는 코나투스를 유지하려고 해. 자, 이 물체를 담기 위한 코나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보존이 안 돼서 와장창 컵이 깨져버렸어. 그러면 깨진 컵을 우리가 컵이라고 이야기를 해? 아니잖아. 무슨 유리 파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자기가 보존되는 그런 성향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고 무기물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담는다라고 하는 코나투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파악을 했다 이 말이야. 유기물 역시 마찬가지겠지. 자, 그런데 이런 사물의 입장에서 코나투스를 설명을 했는데요. 인간의 코나투스는요. 다른 사물들의 코나투스와 다르게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인간만의 특징이잖아. 너무 중요한 거겠지.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라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었거든. 자, 그런데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었어.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예쁘게 쓸게요. 잠깐만요. 자, 신이 있었고 이 신이 양태라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었고 이 양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로 굳이 쪼개자면은 인간이라는 게 있었고 기타 사물들이 있었어. 자, 그런데 이 사물에는 유기도 있고 유기물도 있고 무기물도 있는데 전부 다 코나투스가 본질이지. 자, 코나투스를 본질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나투스 본질. 자, 코나투스라는 게 뭐였냐면은 자기 보존 욕망이라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욕망 이런 것들이 코나투스인데 모든 양태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은 그 사물의 본질이 깨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무기물의 대표로 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런 사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은 이런 사물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인 거, 지향적인 거 없다라고 했었거든. 그런 성격 없다고 했었거든. 근데 인간은 다른 사물과 차이점이 있는 거야. 이게 두드러지는 차이점이지. 의도와 지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공통점은 뭐냐면은 인간이나 기타 사물들 전부 다 코나투스 가지고 있다라는 건 공통점이기는 한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차이점이구나. 차이점 문제로 잘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했대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정신의 측면에서만 표현되는 게 뭐냐면은 코나투스 중에서도 의지라고 바라보고 있었어. 자, 그러면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코나투스가 있는데 그 코나투스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보겠다 이 말이야. 코나투스. 자, 종류 중에서 정신적인 영역에만 관련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은요, 정신과 신체에서 동시에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욕구라고 이야기를 한대. 오케이,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까지 동반이 되면 이거를 욕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스피노자는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래. 여러분들이 착각하기가 쉬운 게 좀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 가치 높게 두는 그런 철학을 많이 읽다 보니까 당연히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인, 의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뭐라고요? 뭐가 본질? 인간의 본질은 욕구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본질이라는 거야. 본질이 뭐지? 코나투스잖아. 진정한 코나투스잖아. 자기 보존 경향이 어디서 나타난다라는 거야?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적까지 동반돼 있는 욕구에서 진정한 코나투스가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이는 욕구가 곧 본능적인 차원에서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 그게 뭔데? 코나투스잖아. 본능적인 코나투스다. 또한 인간이 본능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자기 보존의 노력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본능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 의식하는 차원, 의식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더 이상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욕망. 자, 여기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런 초성적인 말들이 좀 아마 헷갈렸을 건데, 의지라는 말이랑 욕구라는 말이랑 욕망이란 말이랑 전부 다 코나투스인데 정신? 정신, 신체? 이거 본능적인 차원에서 의식? 이런 게 좀 헷갈렸을 것 같거든.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물을 많이 마신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을 진짜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충분한 수분감이 온몸에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 자,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내일 만약에 목마르면은 어떻게 하지? 텀블러에 물 담아가지고 물 마셔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 그건 뭔데? 정신적인 거지. 내일 물 마셔야지, 목마르면 물 마셔야지 라고 하는 의지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요, 내가 정신적인 측면에서 목마르면 물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신체가 목이 마른 상태인 거야. 예를 들면 마라톤 완주를 했어. 진짜 힘들게 달렸어. 그래서 온몸에 있는 수분 다 빠져나가가지고 완전 바짝 마른 상태야.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충동적으로 뭘 잡겠어요? 물병을 잡겠죠. 자, 그게 뭐예요? 본능적인 차원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목마르면 물 마셔야지 라고 하는 의식적인 차원도 있고요. 정신적인 차원도 있고요. 의식이란 말 하니까 헷갈릴 것 같아. 정신적인 차원에서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게 동반이 되어 있고, 신체적으로도 실제로 목이 마르니까 본능적으로 물을 잡는다. 이런 게 뭐냐면 욕구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물을 잡는 경우가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와, 나 진짜 목마르다. 진짜 지금 물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차원으로 오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 욕망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병을 잡고 나는 지금 목마른 상태니까 마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욕망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줬는데 사실은 문제 자체는 포인트 위주로 나올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서 선생님이 다 필기를 했던 내용이죠. 정신이 의지, 정신과 신체가 동반되면 욕구, 그리고 이런 차원은 본능적인 차원이야. 이걸 의식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면은 욕구에서 욕망의 차원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자,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욕구와 욕망을 동일하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욕구는 의식에 앞서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대. 예를 들면
신생아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거 이거 욕구라고 해당할 수 있다. 뭐라고? 본능은 욕구. 본능은 욕구. 키워드 위주로 봐야지. 반면에 어린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주었을 때 나 이거 싫어 안 먹어. 음식을 거부하는 건 의식에 의해서 나타난 행위니까 의식은 뭐? 욕망. 의식은 뭐? 욕망. 이런 식으로 키워드 매칭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피노자의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코나투스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이었어요. 자, 이 부분 좀 낯선 개념들이 많으니까 잘 정리하면서 읽어가야 돼요. 특히 이 사람이 좀 새로운 관점으로 자연계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점 그런 거랑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지문에서 설명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같이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 가치관 개입하지 마. 자, 4문단 넘어가서요. 스피노자는 인간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라고 봤었대. 자, 그러면은 그런 생존에 대한 욕구, 욕망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욕망도 있다라고 바라보네.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 타인과의 공존이 필요하대. 이제 사회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 말이야.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에요. 자, 변화한다란 뜻이겠죠. 실체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양태래요. 자, 우리 앞에서 봤었지. 되게 절대적인 걸 뭐라고 했었냐면 신이라고 봤었거든. 어디 있냐면은 아이고 지워졌나 보네. 아니 앞에 있나 보네. 자, 여기 있었지. 자연 그 자체이며 무한한 속성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실체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바라보고 있었지. 자, 그리고 유한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양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리고 코나투스는 양태의 본질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자,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코나투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신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변화 가능한 현실적인 거다. 따라서 코나투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 와, 이게 포인트겠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 가능하니까 어떤데? 더 나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공존이 필요한 거지. 인간은 타인과 관계 맺으면서 어떠한 자극을 받게 되고요. 자극은 정신과 육체의 변화를 준대. 정신과 육체, 욕구의 변화를 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극의 변화 과정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원초적인 감정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었어. 자, 기쁨이 나타나면은 욕구가 증가한대. 슬픔이 나타나면은 코나투스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고요. 인간은요, 코나투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행동을 한대요. 그게 왜? 더 나은 삶을 지속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편 인간은요, 이렇게 코나투스를 시키는 지향하는 쪽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코나투스를 감소시켜주는 타인과 관계를 맺기도 한데 이거는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서 발생한대. 자,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지. 스피노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이제 공존이 필요해요.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왜곡된 욕망,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 자, 왜곡된 욕망이 생기는 것도 누구와 의해서?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 수정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는 결국 뭐야? 코나투스의 증가로 결국 이어질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번 왜곡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지 이게 수정돼서 코나투스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즉 기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기쁨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타인과 함께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뭐야? 사회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 다 읽어봤는데요.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의 답은 1번이죠. 선생님이 말했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런 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통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중심 화제가 뭐였지? 코나투스잖아. 거기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땡인 이유. 상반된 견해 그런 거 없었어요. 자, 3번이 땡인 이유. 특정한 용어의 어원 그런 거 없었어요. 자, 4번이 땡인 이유는
중심 화제가 뭐냐면 코나투스란 말이야. 이걸 여러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자, 그런데 5번에 요 앞부분이랑 뒷부분 쪽에서 선지 분석하는 거 습관 들여야 돼요, 여러분. 자,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만 맞으니까 이거 다 정답 이렇게 체크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뒷부분 쪼개는 게 필요한 게 뒷부분도 OX 따져야 되는 거거든. 이론적 한계 이런 거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은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답이 3번이지. 자, 3번 답인 이유부터 한번 볼까? 르네상스 철학자들은요. 아니 일단은 종교적 관점과 인본주의를 결합한 적이 없어요. 앞부분 보니까 어때? 쪽에서 앞부분 보니까 이거 자체가 틀렸어. 올리 인본주의 뿐이었었지. 자, 뒷부분도 틀렸어.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평가? 노노! 인본주의가 뭔데?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 투성이었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정답인데 헷갈릴만한 거 4번 볼까? 자, 근대로 접어들면서 코나투스는 기존의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의미로 활용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의미는 그대로인데 관점이 좀 달라졌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 자, 5번 한번 보세요. 근대로 접어들면서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의 욕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이게 뭔데? 마지막 문단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오케이, 패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넘어가서요. 근대 철학자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데카르트랑 홉스 비교하는 게 1, 2, 3번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읽을 때 데카르트가 얘기하는지 홉스가 얘기하는지 잘 정리하라고 했던 게 요런 문제를 위해서였지. 그리고 스피노자도 역시 근대 철학자였으니까 자, 그 이후에 이어진 스피노자의 개념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문제 자체는 진짜 쉬웠어요. 정답이 3번이거든요. 홉스는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인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물체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투스 사용했다. 이거 홉스 아니라 누구? 데카르트지.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요런 유형의 문제거든. 설명하는 내용의 주체 바꾸는 문제인 거야.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이번 문제는 쉬웠으니까 문제 유형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둡시다. 자, 4번 넘어가서요. 다른 건 다 패스고 4번 보면은 스피노자는 신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와 다른 관점 제시하고는 있었습니다. 기존의 종교에서는요 되게 인격적이었고 되게 도덕적인 그런 주체로서 인식을 했었는데 여기선 뭐였지? 자, 스피노자는 특이하게 신을 자연이다 라고 봤었지. 무한한 유일한 대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지. 그게 좀 특이했었던 거야. 자, 4번 넘어가서요. 위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근대 철학자들 두루두루 봤는데 사실 A 부분이 뭐냐면은 스피노자의 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거였잖아. 그래서 스피노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4번의 정답은요. 4번인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의지와 욕구는 모두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의식이 적극적인 외부 활동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적극적인 외부 활동이라는 것 자체를 신체 활동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이해를 해줘야지 문제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의지라는 말은 틀렸고 욕구만이 그런 거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의지는 뭐였으니까? 정신적인 측면이었으니까 선생님이 키포인트 위주로 엮어주라고 했었어요. 자, 2번요. 인간의 코나투스가 의지와 욕구로 나뉘는 것은 인간만이 유일한 실체의 속성. 유일한 실체는 뭐였더라? 신이었잖아. 맞지? 아니야. 자, 3번. 의지와 욕구의 결합으로 욕망이 나타나게 되며 욕망은 뭐였더라? 욕구가 의식으로 발현되는 거였었지. 이거 왜 플러스라고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해. 선생님이 이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치울게. 욕구가 의식적인 차원으로 발현되는 거 그걸 욕망이라고 바라보기로 했었지. 그리고요. 욕구의 결합 이런 건 없었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뭐랑 결합한다는 건 정신과 신체의 결합으로 욕구 어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였어. 자, 이는 인간이 불변하는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 불변하는 실체 뭐였지? 신이잖아. 그건 아니지. 자, 4번은 맞는 말이야.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과 달리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거 맞지? 이 부분 앞부분까지도 맞아. 뒷부분도 볼까? 욕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욕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욕구 차원이 아니라 욕망까지 의식하게 되면서 조금 한 단계 넘어가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인간의 코나투스가 의지에서 욕구를 거쳐서 욕망으로 발전하는 과정 이 부분도 사실 애매하기는 해. 발전이란 말 써도 되는가? 자, 그런데 여기서 앞부분에서
본능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본능적인 차원이 조금 하차원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까지는 오케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자, 그런데 뒷부분 한번 볼까? 인간이 육체적인 본능에서 벗어나 정신적 차원으로 올라가는 모습? 엥? 아니잖아. 욕구나 욕망이나 둘 다 뭐야? 둘 다 뭐냐면은 정신적 차원에서 육체적 차원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욕구 또는 거기서 한 단계 발전된 욕망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였었지.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5번만 해설하겠습니다. 6번은 해설할 필요 없겠죠. 5번 한번 볼게요. 달리기 선수 갑은 대회 때마다 대부분 상위권으로 입상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적을 유지해야 된다는 욕망이란 말, 욕망이란 말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욕구가 아니라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욕망이 뭐였지? 욕구를 의식한 차원이라고 했었어. 본능적인 차원이 아니라 의식의 차원이라고 했었어. 자, 욕구가 뭐였지? 정신적인 거랑 신체적인 거 플러스라고 했었죠. 자, 꾸준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갑은요 1년 전에 참가한 대회에서 대회에는 뭘 맺어?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거지.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극도의 부진을 겪게 되었대. 자, 심리적인 압박감 유유 슬픈 거지. 왜곡된 욕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슬픔이라는 감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슬럼프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슬픔인 거죠. 자, 슬럼프는 단순한 슬픔면은 그게 좀 많이 심화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었대. 제대로 코나투스를 증가시키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보존의 욕구를 증가시키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야. 자기 보존이 뭐였지? 적어도 여기서는 달리기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달리기 선수로서의 자기 보존인 거예요. 그랬는데 순위 계속 낮아지고 있었어. 그러던 중에 갑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었대. 그리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코치 찾아가서 개선할 점 찾고요. 사회적인 관계 맺네. 자신의 지난 경기 분석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고민했대요. 긍정적인 차원으로 바뀌었네요. 이후에 참가한 대회에서 갑은 긴장하기도 했지만 주변 선수들과의 경쟁하면서 오케이, 자, 주변 선수들과의 경쟁이라는 게 관계잖아. 타인과 관계 속에서 코나투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어.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었는데 1번부터 볼까? 갑은요 달리기 선수라는 양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달리기 한다라는 것 자체는 달리기에 대한 욕망, 달리기 자체가 뭐야? 코나투스를 보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자.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오케이, 통과. 자, 2번. 갑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은 의식과 욕구가 결합되어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꾸준히 연습하는 거는 욕망에 의해서니까 맞습니다. 의식과 욕구가 결합된 거, 욕구가 의식 차원으로 끌어올려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계속해서 이 지문에서 욕망 어쩌고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줘야 돼. 자, 근데 3번 보세요. 갑이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는 코나투스가 본능적인 활동의 차원에만 자 본능적인 거 뭐였지? 욕구지. 욕구에서 욕망을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니겠어? 그런데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너무나 쉽게도 3번이 정답인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4번. 갑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유명한 코치를 찾아간 거는요. 코나투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겠죠? 5번도 마찬가지로 맞는 말인 것 같아. 정신과 육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불변하지 않는 이런 코나투스라는 걸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문단이 구성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 보니까 3번 너무 쉬웠죠. 그런데 이제 내신 들어간 친구들은 나머지 선지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자, 6번은요. 활용하면서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뭐 단어 찾아보면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